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할 텐데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열려 있고요. 013-3366-0110번은 무료 문자 이용하시거나 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 2부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나오셨고요. 플랜 A 연구소 왕설량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시장 흐름 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빠지면서 장을 출발했죠. 31포인트 내린 1968로 시초가를 형성한 이후로 지금은 낙폭을 다소 만회를 한 상태입니다. 25포인트 내린 197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과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드립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한 1위부터 15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나마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IT주는 좀 선방을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삼성전자는 어제 0.5% 오르면서 강보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0.85% 조정이 나옵니다. 현대차가 1.8% 내리고 기아차가 1.2%, 또 현대모비스도 3% 가까이 하락하는 등 운송 장비업종, 차주를 비롯한 운송 장비업종이 오늘 일제히 좀 약한 모습이고요. LG화학이 엊그저께 큰 폭의 조정을 받았었고 어제 0.6% 내렸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2.75% 더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3거래일 만에 8% 이상 급락이 나오는 거고요. 그밖에 현대중공업도 2% 이상 조정을 보이고 있고 하이닉스도 1.5% 하락입니다. 신한지주 마이너스 2%, KB금융도 마이너스 1%로 금융주도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LG전자가 1% 이상 크게 오르면서 86,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경기 방어주라고 일컫는 KTNG도 0.7% 강보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WTI가 오늘 좀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을 전해줬었는데요. SOL이 2% 빠지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호남석유도 2.3% 조정이 나오면서 33만 7천원 선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건설주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2.5% 강하게 조정이 나오고요. 포스코에 이어서 현대제철도 오늘 1.7% 하락세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8포인트 내린 525로 장을 출발했고요. 현재도 3포인트 정도 빠진 53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건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이 오늘 1.5% 오릅니다. 지금 시총 1, 2위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1.5% 상승한 35,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어제 3%나 밀렸었던 CJ 오쇼핑이 2% 가까이 반등 주면서 27만 6천원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의 종목들은 일제히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다음과 서울반도체가 나란히 1%대로 조정을 받고요. 서울반도체는 어제 1%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옵니다. 포스코 ICT가 2.5% 하락, 그 밖에 SFA, SK브로드밴드, 동석, 포스코 켄트까지 일제히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오이즈게임즈도 오늘 2.2% 빠집니다. 3S는 1.6% 시장 대비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정치 테마주들이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어제 11%나 낙폭을 키웠었는데요. 오늘은 0.9% 정도 조정입니다. 장중에는 8만 원 선을 붕괴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밖의 종목도 좀 더 보죠. 메가스터디가 1%대로 하락하고 있고요. 골프존과 파라다이스는 강보권에서 소폭 오름세입니다. 성광밴드와 인터플렉스도 강보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좀 짚어드렸고요. 전문가의 의견 듣겠습니다. 홍희진 팀장님, 네. 장 초반에 비해서는 그래도 낙폭이 좀 다소 줄어든 상태인데요. 오늘 네.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은 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기관들은 일단 2,000포인트 아래 구간에서 일단 매수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윗방향,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에서는 기관의 매도,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 상단 하단이 좀 이탈이 됐는데
하단 부분에서는 기관에 좀 매수가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기관이 얼마만큼 시장을 좀 받치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제한적인 하락이 나오느냐, 이게 이 여부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봉을 기록하고 있는 건 상당히 좀 좋죠. 그러니까 시초가가 오늘 1968포인트로 좀 시작을 했고요. 근데 현재 지수는 1975, 한 지금 시작 대비 한 7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을 해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양봉을 그린 흐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외국인들의 이탈은 썩 그렇게 반가워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어느 정도 어떻게 시장이 좀 변하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도는 아무래도 비차익 쪽에서 지금 나오는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제 의견인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비차익 매도가 2천억이 좀 상회를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2천억 이상 좀 잡혀있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의 좀 매수가 좀 들어왔었지만은 지금 비차익이 좀 하락 전환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비차익 매도 전환하면서 일단 외국인의 매도도 좀 커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같이 나오고 비차익 매도가 좀 같이 나오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인 하락도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그러한 부분 기관 쪽에서 좀 받아주는지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상당히 좀 좋겠다라는 부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지금 IT 업종이죠. IT라든지 자동차,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조선 업종도 어느 정도 하락을 좀 제한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IT 같은 경우는 LG전자 지금 상승 전환했고요. 지금 상승세를 계속해서 좀 확대시켜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그러니까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이어가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지금 막 보합권에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만큼 조선이나 지금 IT 흐름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유가가 좀 급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큰 폭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격 매수를 하시는 전략은 안 되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좀 보유는 충분히 좀 가능하겠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전일 지금 다 미국 지수,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뭐 그 은행업종이 뭐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주, 뭐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기업은행이나 우리금융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OCI인 것 같습니다. OCI 그동안에 지금 독일 보존 축소 문제로 상당히 좀 급락을 좀 맞았지만은 어느 정도 어제부터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락이 좀 제한적이죠. 어제 같은 경우는 상승 전환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밀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더라도 선물지수가 회복을 하면은 그만큼을 다시 한번 좀 회복을 하는 이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OCI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6만 원에 대한 지지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거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 뭐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유입됐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약한 업종 자체는 현재로서는 뭐 업종 자체가 뭐 약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업종 지수로 말씀드리면 화학 업종이 뭐 약하죠. 1.5% 지금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종목별로는 좀 흐름이 좀 뒤바뀌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건설 업종,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락폭이 좀 커지는 것 같긴 하지만은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지는 않은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와 같은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지금 하락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흐름이 좋은 업종은 IT다라는 것만 지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의진 팀장님 코스피 쪽 봐주셨고요. 왕설량 팀장님도 함께 분석해 주십시오. 예, 뭐 지금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 어제 있었던 이 그리스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금 코스닥 쪽을 한번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반등을 많이 한 상태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0.5%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0.5%까지 이렇게 반등은 좀 강하게 이렇게 보여줬는데,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래소보다는 좀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 강한 면에서는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강하게 100억 정도 가까이, 지금 시장이 시작한 지 1시간하고도 8분이 지났는데 지금 100억 정도 매수를 한 것은 좀 강하게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딱 관전 포인트는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그리고 기관이 그동안 매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이 오늘 여기서 매도를 또 할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전환해가지고 매수를 해줄지, 만약에 기관까지 여기서 매수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하게
더 상승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한번 상승률을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여러 업종들이 지금 다 코스닥 쪽 업종들은 다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타 제조 업종이나 그리고 운송 업종이 좀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고, 이 운송 업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또 관련돼 가지고 관련된 업종별로 해가지고 좀 상승 폭이 좀 큰 그런 업종들 좀 얘기를 좀 더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중국 수혜주, 그러니까 중국 수혜 업종이라고 이렇게 분류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에이블 CNC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 모두 지금 다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회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양회에 대한 지금 모멘텀은 지금 양회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투자하는데 그런 그 모멘텀으로서도 양회를 봤을 때, 그리고 중국 수혜주들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뭐 웅진코에, 휠라코리아, 뭐 베이직하우스, CJ 오쇼핑 그리고 오리온까지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마 쪽으로 해가지고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있었는데 이 검찰 고발과 관련돼가지고 정치인 관련된 테마가 지금 변동폭이 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고, 오늘은 좀 이제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정치인 테마주 같은 경우는 테마주이기 때문에, 성격상 테마주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테마주는 테마주이기 때문에 그냥 작은 조그만 그런 포트로, 그러니까 한 10%에서 20%의 자금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건 괜찮겠지만, 너무 많은 포트 자금을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은 좋겠다. 그리고 문재인 테마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그래도 상승을 보이고 2% 정도, 3% 정도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많이 하락을 보여가지고 기술적인 반등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나, 그리고 이런 정부의 그런 그 고발 그런 소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더 하락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흐름 봐드렸고요.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이 이어집니다.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 먼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게임과 엔터주를 분할 매수해보자 했는데요. 오늘과 같이 장이 좀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 유효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한금융투자의 박재민 팀장께서는 코스피 2000선 이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여지없이 오늘 코스피는 1980선까지 밀려 있습니다. 자,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 잠시 뒤에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전 저점 지지력 테스트가 기대된다 하셨고요.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용 대리께서는 두 가지 악재의 추가 조정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리스 문제와 또 중국 유로존의 경기 둔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께서는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될 것이다. 1960포인트는 지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하셨는데요. 1960포인트는 오늘장에서도 지지가 되는 움직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이셨고요.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 들고 계셨던 5가지 종목을 모두 매도를 하십니다. 두산인프라코어 20% 수익 내고 팔았고요. 한국정밀기계도 7% 수익을 기록했고, 또 삼성증권도 3.4%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 밖에 하나케미칼과 하이닉스는 손절을 하신 건데요. 하나케미칼은 마이너스 9%,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3%의 등락을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모멘텀 부재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위한 매도다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함께 사셨던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박재민 팀장 포트 보겠습니다. 두 종목을 그대로 홀딩하시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수익률은 어제 종가 기준의 수익이고요. 삼성테크윈이 매수가 대비해서 9% 수익을 내고 있고, 또 현대산업은 마이너스 3% 정도의 등락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훈 연구원 포트 보겠습니다. 신용훈 연구원 화성 종목을 파셨습니다. 예, 화성
수익이 15%가 났는데요. 상승 탄력이 둔화됐기 때문에 파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주식 비중이 0이 됐고 현금 비중이 100% 되셨습니다. 자, 이어서 채용 대리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채용 대리께서는 광명전기를 들고 가시고 그간 들고 있었던 하이닉스 5% 수익이 났는데요. 차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광명전기는 매수가 대비해서 3%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정영훈 연구원 포트도 보죠. 정영훈 연구원께서도 한 종목을 매도를 하시는데요. 현대모비스입니다. 5.7% 수익이 났었는데 단기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의견으로 현대모비스를 가셨고요. 나머지 세 가지 종목은 홀딩하십니다. 덕산하이메탈, 제이콘텐트리가 10% 이상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5 보겠습니다. 정용훈 전문가가 1위와 2위의 종목 올리셨어요. 제이콘텐트리, 덕산하이메탈 두 종목이 모두 10%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요. 박재민 팀장의 삼성테크윈이 3위, 정영훈 연구원의 수산중공업이 5% 수익 내면서 4위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채용 전문가 210% 쌓여 있고요. 신용훈 전문가가 40%, 박성일 전문가 9% 수익, 누적 수익률이 기록 중입니다. 예, 5인의 포트폴리오 모두 살펴봤고요. 오늘은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 연결해서 시장 움직임 보고 포트 전략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가 낙폭을 진짜 많이 줄였습니다. 1980대 초반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시장은 중국의 목표 성장률 하향 조정과 그리스 문제, 유가 불안 등으로 인해 3일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장이 시작은 전 저점 지지를 받지 못하며 출발했지만 장중에 말씀하신 대로 전저점 부근인 1987포인트에 근접해가며 많이 회복해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시장은 근 2달 동안 쉴 새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조정 장세도 필연적인데요. 외국인의 3일 연속 순매도는 이러한 조정을 더 키워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굳이 공포에 떨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중국의 목표 성장률 하향 부분 역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장률 자체뿐만 아니라 그 기준이 되는 경제 규모도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인 수치보다는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2004년 중국의 달러 기준 GDP는 약 2조 달러였는데 2011년에는 7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GDP 증가율만 놓고 보면 8%에서 7.5%로 목표치가 낮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2조 달러에서의 8%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과 7조 달러에서 7.5%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죠. 절대적인 파이를 비교해 보면 2조 달러에서 8%는 1,600달러이지만 7조 달러에서 7.5%는 5천억 달러가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훨씬 크기 마련입니다. 이렇듯 조정 장세로 인한 여러 불안 요소들로 패닉에 빠지기보다는 조정을 보일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다가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현재는 주식을 전량 이익 실현하면서 현금을 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중에 포트를 재구성해서 시청자분들의 투자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지수가 많이 빠지잖아요. 오늘 사실 생각도 있으신 겁니까? 예, 오늘 종가에 좀 포트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신용훈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을 사셨는지 저희가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17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장 움직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이 시각 특징주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자세한 지수 흐름 보시겠습니다.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래도 많이 지수 낙폭 줄이면서 현재는 전일 대비 17포인트 하락한 1982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장중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개인이 850억 원, 기관이 397억 원 사주고 있는데 개인이 기관보다 2배 이상 더 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에 비해서 강한 모습 보여줬었는데 오늘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531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133억 원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은 반면 매도 우위하면서 111억 원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소폭 9억 원 정도 팔자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환율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리스 디폴트 우려에 상승했습니다. 1120원대가 넘어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현재 전일 대비 9원 상승한 1127원 가리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당분간 해소되지 않는 한 환율은 1120원대에서 머물 거란 전망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3% 하락했습니다. 오늘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차 3인방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2.4%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 철강주도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40만 원대 초반까지 왔습니다. 화학주도 마찬가지로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2.4% 하락한 LG화학은 37만 2,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조선주도 약한 모습입니다. 1.3% 빠지면서 시장 대비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1.7% 하락했고 반면 삼성생명은 금융주에서 그나마 선방하면서 0.2%로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1.6%나 빠지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 어제 약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 오늘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1.2%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CG우쇼핑 30만 원대 깨지고서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이다가 오늘은 그래도 2.4% 상승하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2% 넘게 밀리고 있네요. 포스코 계열사 마찬가지로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SFA도 6만 원대 다시 깨지고선 최근 3일 동안 5%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도 0.6%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도 포스코 계열사 오늘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0.7% 하락했습니다. SM은 그래도 0.3% 상승하면서 요즘 테마주가 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선방하고 있습니다. 젠백스는 1.6% 밀린 모습입니다.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철강주가 중국 성장 목표 하락에 하락세입니다. 5일 개막한 전인대에서 중국 정부가 긴축 완화 정책을 발표하실 것이란 기대감이 미리 반영됐던 비금속, 철강 등 산업재 관련주와 건설기계 업종 주가는 큰 폭으로 꺾였는데요. 포스코 1.5% 하락했고 현대제철이 많이 밀렸습니다. 2.7% 빠졌습니다. 동국제강, 현대하이트코도 1% 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화학주들이 동반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7%대로 낮아진 GDP 성장률 목표치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LG화학 2.6% 밀려났고 이 밖에 SK이노베이션, S-오일, 호남석유도 1% 후반대까지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호석유도 1.8% 하락했습니다. 조선주가 연이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1.3% 빠졌는데요. 중국발 악재와 코스피 지수 하락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2.2% 빠졌고 대우조선해양도 1.4%, STX조선해양 2%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조선주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추가적인 지수 하락에 증권주가 하락했습니다. 오늘 증권주도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삼성증권은 0.5% 약보합권에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1% 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SK증권도 1% 추가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 좋은 모습 보였던 LED 관련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1% 넘게 밀리고 25,150원 기록했습니다. 루멘스도 1% 넘는 하락세, 반면 루미마이크로는 0.5%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LED주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약세장에서 항공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에 힘을 내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그동안 유가 상승으로 2월 중순 이후 주가가 10% 하락했지만 일시적인 요인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2% 상승대 보이면서 52,7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소폭 있지만 0.6% 상승하면서 현재는 7,2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5거래일 연속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자회사인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통해 화장품 사업 진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수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12% 상승하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화상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제 오늘이 매수 타이밍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샀다면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났을 것도 같습니다. 코스피가 낙폭을 줄이면서 지금 1980선 초반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그 유럽발 리스크라든지 미국 시장이 하락되는 우리 시장이 개파락을 좀 크게 했었고, 또 최근 조정이 좀 나온 상태에서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이 중기적인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할 경우에는 중기적인 조정세에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루 종일 어떤 진행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 날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일단은 주가가 아침에 개파락을 크게 했지만은 빠르게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이 강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상황을 그렇게까지 어렵게는 안 가져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뭐 심지어 예를 들어서 오늘 주가가 오후에도 계속해서 낙폭을 줄이면서 보합 근처까지 만약에 진행을 해버린다라면은 이런 경우에는 시장이 약세 흐름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약세 흐름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박스권 진행이 나와버릴 수도 있는 만큼 낙폭이 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해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 자체가 21선을 못 넘거나 대략적으로 2000포인트 선을 못 넘으면은 그때는 또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등 강도에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등 자체가 얼마나 강하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고려를 해서 대응을 하시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낙폭 큰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 타이밍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략을 짤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 유동성 장세에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던 주체가 외국인이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를 좀 보니까 증권사들의 의견이었는데, 외국인 매수세의 약화 추세가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 신흥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돈을 좀 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제 좀 기대해 보기가 어려운 겁니까?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대형주 쪽으로만 매수를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수만을 올려놓기 때문에 개인들이 별로 얻을 수 있는 득이 많지 않고요. 또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당장은 그리스발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바로 물량을 늘리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뭐 시각 자체가 나빠졌다라기보다는 1월 달에 주식을 워낙 많은 수량을 매수했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 형태로 지금은 당장에 자금이 유입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큰 시각의 변화라든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매수 자체가 안 들어오는 것은 뭐 좀 쉬어갈 수 있는 요소고, 또 지금은 외국인 매수보다는 기관 매수를 좀 기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에서는 기관들이 사는 종목을 저희도 유념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기관들이 지금은 종목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또 그 흐름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정답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진행 좋은 종목들도 역시 기관 매수가 활발한 종목이니까 당분간은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최병곤 위원님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들고 계신 포트폴리오 내 종목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OCI 금호전기, 게임빌, 태웅, 한화케미칼까지 이렇게 5종목 있으신데요. 오늘 종목 변경 없으시군요. AS 해주십시오. 네, 지금 사실 제가 이제 수익이 나는 종목은 계속 차익 실현을 하면서 그다음에 아직 반등이 안 나오는 종목들만 유지를 하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중기적으로 조정을 좀 꽤 많이 받은 종목들이 포트에 많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최근 시장 흐름과 맞물려서 좀 어려운 진행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종목은 항상 순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강했던 종목들보다는 또 약했던 종목들이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반전의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또 그러한 관계인지라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 포트폴리오에도 지금 OCI라든지 태웅이라든지 또 하나케미칼이라든지 게임빌 같은 경우에 모두 다 중기적인 조정을 받고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반전 시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전을 기다리시는 대응이 중요할 것 같고요. 반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강도에 따라서 종목을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정리를 할 것인지 결정짓고 대응을 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그대로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고 추가적인 변화가 되는 대로 다시 또 대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웅을 손절가를 33,500원 주셨었는데요.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이 손절가 밑에 있거든요. 오늘 당장 파시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금 여력이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손절가를 좀 넓히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현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 전략만 쓰도록 하고요. 신규 매수자라면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개장한 지 이제 1시간 반이 넘어가고 있고요. 오전장 전략 마무리 짓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 일단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에 대한 기대를 좀 더 가져보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한번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외국인이 현재 시점에서 선물 매도를 키우면서 일단은 프로그램이 더 출회가 될 경우는 한 차례 뭐 충격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여부, 그러니까 지금 선물 매도가 좀 증가되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은 뭐 저가 매수 좀 가담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흐름과는 상당히 좀 다른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투신 매수, 그 다음에 기금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순매수에 좀 보여주면서 일단은 기관이 좀 저가에 좀 방어하는 지금 그런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가 좀 조정 국면에 좀 돌입을 했습니다. 뭐 뉴욕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겠고요.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4% 이상 좀 급락이 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국가만의 좀 이유가 있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1,000억 정도 순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매도 규모 자체가 점진적으로 좀 증가되는 흐름이 아니라면 시장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현재, 그러니까 2달 만에, 그러니까 올해만 지금 10조 원에 지금 육박하는,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 좀 들어왔었죠. 1월달, 2월달. 근데 이제 3월달 들어와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1월달, 2월달이 지금 하루 평균 매수 금액이 2,500억 원에 달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그런 그러니까 매수 규모를 좀 상회하는 흐름이 아니라면은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00억 정도 순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도 규모 자체가 뭐 커지지만 않고 뭐 점진적으로 좀 작아지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본격적인 이탈이다라고 보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우려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죠. 뭐 이틀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채권단과 채권 교환,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원만하게 좀 체결이 안 되면은 뭐 디폴트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에 지금 갈 수 있다라는 게 시장에 좀 우려인데, 아무래도 지금 뭐 최악의 국면까지 지금 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뭐 있어 왔지만은, 그러니까 어떠한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문제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면은, 그러니까 지금 당국자들이 상당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에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은 오늘 뭐 뉴욕 증시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번 주만 잘 넘기면은 좀 고비가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신규 매수자들은 아무래도 뭐 금요일이나 아마 다음 주 쪽으로 지금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춰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뭐 공교롭게도 옵션 만기와 그런 그리스 문제가 좀 같이 겹친 주가 이번 한 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만 좀 잘 넘긴다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장 방향성도 일단은 시장 방향성도 일단은 상당히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은 철저하게 기관의 매매 패턴을 확인해 보시면은 저가 매수 고점 매도에 지금 패턴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관이 매도할 때는 지수가 크게 상승하기 어렵고 매수할 때는 방어가 잘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전에서도 뭐 1,800
곡선 아래 구간,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이겠죠. 12월 달에 기관이 지수 방어 역할을 해서 이번에 한 2050포인트 정도의 차익 실현을 굉장히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도 기관의 매수가 큰 폭으로 좀 들어와 준다면은 지수가 뭐 급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그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이들이 지금 지속해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큰 이탈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수급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어제 지금 주목을 해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기관이 한 1,200억 정도 순매도를 좀 보였죠. 근데 이제 기금 같은 경우만 1,400억 매도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실질적으로 순매수에 좀 가담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기금의 매도가 크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지금 2,000포인트 아래 구간에서는 좀 저가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도 뭐 화학이라든지 전기전자, 그다음에 운수장비 쪽으로도 기관의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대해서 단기적인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엔화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이 확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엔화가 여기서 그러니까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인 다음에 엔화가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되면은 그동안에 피해를 많이 봤던 뭐 자동차라든지 화학업종,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상승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뭐 너무 그러니까 화학업종을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중국 모멘텀을 역으로 생각하시면은 앞으로 뭐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기대감이 작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엔화가 지금 강세를 보일 경우 그 동안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상승폭이 갑자기 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를 잘 넘겨야 된다 하셨는데요. 다소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금요일 이후 다음 주 초중으로 매수 시점을 옮겨도 될 것 같고, 그래도 위기가 기회일 수 있잖아요. 오늘 그렇습니다. 좀 사보면 어떨까요? 어떤 업종 보면 좋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무방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오히려 추천을 오늘 드렸습니다. 뭐 화학업종이나 중소형 업종, 그러니까 지금 뭐 시초가에 완벽하게 뭐 시초가에 매수는 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좀 저가에 좀 매수에 좀 가담을 했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매매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스크를 어느 정도 좀 떠안았을 때 수익이 상당히 좀 수익이 향상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뭐 지수가 여기서 뭐 2% 이상 급락의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손절가만 확실하게 정하시고 들어가시면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저가 매수에 가담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는 자리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쪽 보신다고 하셨고요. 화학이나 IT가 상당히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화학이나 IT,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도 일단은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가 매수에 나설 때는 화학과 IT, 자동차 부품 쪽이 좋겠다는 의견이셨고, 이번에 왕설량 팀장님께 의견 여쭐게요. 전략 짜주십시오. 예, 일단 뭐 오늘장 같은 경우는 그리스 문제 때문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 문제가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뭐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뭐 그리스 문제가 지금 민간 채권단과의 그 국채 교환 그런 협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채권단과의 국채 교환 협상에서 지금 좀 상황이 좀 많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한이 이틀 정도 남았는데 그 민간 채권단에서 그 시한 동안 이 참여를 할지 안 할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뒤면은 이제 금요일장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장에 이제 그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때 이제 참여를 안 한다. 그러니까 참여를 못 한다라고 했을 때는 디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가 디폴트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디폴트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유럽에 이제 그 그리스가 디폴트가 된다고 하면은 다른 여타 나라들, 그러니까 이탈리아라든지 그리고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까지 다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에서는 그리스를 포기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포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또 어제 이 국제금융협회라고 해가지고 IFF라는 이 국제금융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를 한 게 가장 좀 시장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그리스가 만약에 디폴트를 맞게 된다고 하면은 유로존에서 1조 유로가 1조 유로 정도가 더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얘기가 나와서 이 유로존이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고 미국 시장도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는데 1조 유로라고 하면은 지금 LTRO, 그러니까 많은 시청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지금 1차 LTRO가 4,500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그리고 2차 LTRO가 5천억 정도 가까이 집행이 됐습니다. 두 개 합해봤자 1조 유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가 딜포트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선언이 된다고 하면은 1조 유로가 더 필요할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디폴트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충동적으로 매도하는 관점보다는 좀 시간을 한번 관망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좀 관망으로 한번 보시고 접근을 해 보시고, 내일 또 이제 콜오로풀 이제 워칭데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내일 시장에서 좀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관점이 좀 괜찮지 않을까. 내일 시장도 어떻게 변동이 될지는 이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내일도 심하게 출렁일 수도 있는데 일단 내일 시장까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게 이제 제 결론이고요. 또 한 가지 또 얘기를 좀 일단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2차 LTRO가 지금 시행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은 됐는데 이 2차 LTRO가 시행이 되자마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올라가는 경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LTRO는 나왔지만 증시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기적이나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아직 그 자금들이 이 신흥국,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라든지 여러 시장에 도달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만 좀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중기적으로라든지 그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그 자금이 한번 왔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좀 관망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스가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충동적인 매도는 자제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은 일단 관망을 하고 내일 이후로 매수 시점을 잡아보자는 왕설량 팀장님 의견이셨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39분인데요. 중국 증시도 출발을 했거든요. 상황 어떤지 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 증시도 하락 출발했어요. 상황 봐주십시오. 예, 지금 중국 본토 증시, 아시아 증시와 동반 약세 속에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0.46% 하락한 2,399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면서 2,400선이 무너질지 여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의 불안감 그리고 관망 심리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양해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결론들에 따라서 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들어 상승 기조 이끌어왔던 만큼 이것에 따른 매도 물량들이 단기간에 출현하는 이후 다시금 상승세를 나타낼 여지 또한 큰 만큼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하락 기조로 전환됐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월 중국의 가전 하향 정책에 따른 매출은 182억 위안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4%와 19.1%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으로 이런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들, 가전 관련 업종들의 매수 유입세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 좀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은행 업계들이 올해 기업 대출을 확대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좀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 원저바오 총리가 4%로 목표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국가통계국에서도 4%까지는 통제 가능하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적으로 안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유동성 완화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 8%에서 7.5% 정도까지 낮추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러한 이유가 중국 경제 성장 모델을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중국에서의 이러한 경제 성장 모델이 전환됨으로써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인프라, 전력 수출 분야에 대해서 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1차 상품 관련 업종보다는 서비스업이나 이러한 소매 관련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들 많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400선을 중심으로 한 혼조장세 움직임 전망된다라고 보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오늘 중국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들이 더 많이 있군요.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오늘장 투자 전략 함께 하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 앞서서 오늘 IT, 화학, 자동차 부품 쪽에서 매수해 볼 만한 종목 있겠다 하셨잖아요. 네. 어떤 종목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시장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볼만한 종목을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예. 아트라스 BX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일단 아트라스 BX 같은 경우는 국내 2위의 축전지죠. 그러니까 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 매출이 상당히 좀 좋고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작년 실적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4,600억 매출에 585억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 4분기에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인 만큼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지금 안정됐을 경우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질 수 있다라는 게 좀 기대감인데 일단은 지금 영업이익이 585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2,300억밖에 되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PE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배 약간 좀 상회하는 5배까지는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차트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갑자기 좀 늘어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관의 매도가 이제 외국인이 좀 받아주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계속해서 좀 매수를 보였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태양 전지, 그러니까 지금 태양열을 전지화시켜서 좀 저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전지를 지금 개발 중이다라는 게 지금 앞으로 상승 모멘텀을 또한 좀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26,000원 이하권,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 25,900원 정도 일단은 매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3만 원까지. 그러니까 지금 가치를 본다면 3만 원 이상도 충분히 좀 갈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3만 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 손절가는 23,000원 좀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흐름이 굉장히 좀 느리기 때문에 그것만 좀 감안을 하면서 대응하시면은 일단은 뭐 손실보다는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트라스 BX 오늘 홍희진 팀장님 관심 종목이었고요. 이번에 왕설량 팀장님 종목 듣겠습니다. 먼저 어제 주셨던 왈리부터 AS를 좀 받고 싶은데요. 오늘 3.6% 급등이 나오네요. 예, 지금 왈리 같은 경우는 뭐 어제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중국 정부에서 지금 아직까지 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양회에서 지금 700만 채에 관련된 그 보장성 주택,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은 이 주공 아파트 같은 그런 격의 그런 이제 중국 정부에서 져주는 그런 보장성 주택을 700만 채를 올해도 또 짓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직 얘기가 안 나왔을 뿐이고 지금 모든 이제 그 매체 쪽에서도 이제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더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중국주라고 해가지고 좀 소외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도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왈리 AS 해주셨고요. 오늘 관심 종목 되겠습니다. 예, 오늘 관심 종목 CJ 오쇼핑 갖고 나왔습니다. 예. 이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이 종목을 갖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 수혜주, 이것도 이제 중국 내수 소비주 중에서 이제 수혜주로 이제 뽑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양회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임금 인상, 그러니까 지금 서민들의 그런 임금 인상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러면 홈쇼핑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매출이 계속 큰 폭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중국의 동방 CJ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실적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긍정적이고 중국 시장에서 또 굉장히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일단 다 200일선을 짚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00일선은 뚫리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200일선을 딱 짚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관점에서 매수할 수 있다.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30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26만 3천 원으로 전 저점 라인 26만 3천 원 깨지게 되면은 손절 라인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CJ 오쇼핑은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종목인데요. 오늘 2.5% 급등하고 있지만 이 가격대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이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투자 전략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플랜 A 연구소의 왕설량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집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2부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